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BMW X4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X4 중에서도 오늘의 시승 차량은 2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6,970만원으로 X4 중에서 딱 중간에 있는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위로는 프로라는 트림이 있고요. 바로 밑으로는 X라인이라는 트림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X4는 스타일리시한 SUV이니만큼 X라인보다는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직접 타본 X4 20i M 스포츠 패키지는 어떤 느낌인지 천천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X4 20i 페이스리프트의 시승기에 앞서 먼저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20i 모델의 익스테리어 컬러는 파이토닉 블루라는 컬러인데요. 카본 블랙보다는 훨씬 더 밝은 블루톤입니다. BMW와 정말로 잘 어울리는 그런 쨍한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면부의 변화가 가장 큰데, 전면부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라디에이터 그릴, 두 번째는 헤드라이트, 세 번째는 하단 범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라디에이터 그릴은 어떤 게 바뀌었냐면, 일단 크기도 커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있는 가운데 부분이 이어졌습니다. 그전 모델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렇게 이어지게 돼서 라디에이터 그릴을 마치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 시선을 살짝 왼쪽으로 돌려서 헤드라이트를 보게 되면 헤드라이트가 훨씬 더 얇아지고 또렷해졌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가 주는 느낌이 BMW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와 비슷하게끔 완전한 L자는 아니지만 L자 비슷하게 디자인이 변경되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가 훨씬 더 얇아지면서 강인하고 또렷한 인상을 안겨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하단 범퍼의 디자인입니다. 이전에 M 스포츠 패키지 범퍼 디자인이 조금 정돈되지 못한 디자인이었다면 이번에 훨씬 더 일체감 있게 잘 정돈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X4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리시한 SUV를 추구하기 때문에 X라인보다는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호하시는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엔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4의 사실상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측면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X4는 다들 아시다시피 쿠페형 SUV니까 이 C필러 라인이 이렇게 유려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3와 가장 큰 차이점을 갖는 게 바로 이 측면부 부분이죠. 이번엔 휠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휠은 기본 19인치가 적용되어 있고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 사이즈는 M 스포츠 패키지지만 동일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상위 트림인 프로 트림이 있는데, 프로 트림은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 사이즈가 다릅니다. 하지만 M 스포츠 패키지는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가 동일하고 M 스포츠 브레이크까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이토닉 블루의 익스테리어 컬러와 파란색 M 스포츠 브레이크의 컬러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측면에는 M 배지도 마련되어 있고 하단에는 사이드 에어 인테이크 홀이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뚫려 있진 않습니다. 그냥 디자인적으로만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늘 BMW X4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시승할 수 있게 도움 주신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전시장 신영중 대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래서 BMW X4를 비롯해서 다양한 모델들 궁금하신 분들은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전시장 신영중 대리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BMW X4의 가장 메인이 된 특징이죠. 바로 이 매끈한 루프라인. 루프라인은 트렁크까지도 이어져요. 트렁크 리드 끝까지 이렇게 매끈하게 이어지면서 이 트렁크 리드 끝부분이 살짝 솟아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게 되고, 여기는 빛이 이렇게 반사되지만 여기는 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파이토닉 블루더라도 조금 다른, 하단부는 약간 짙은 네이비, 여기는 밝은 파랑의 느낌을 가져가는 게 또 파이토닉 블루의 양면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도 약간의 리어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실제로 리어 스포일러의 역할은 못하겠지만 리어 스포일러 느낌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쿠페형 SUV인 BMW X4나 X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봤을 때 이 모습이 가장 멋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있는 휀더의 볼륨감과 여기 있는 C필러의 유려한 라인, 이 부분이 가장 이 차의 핵심적인 디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X4의 후면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독일 차들은 페이스리프트 시에 그렇게 큰 디자인 변화를 가져가진 않기 때문에 후면부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일단 요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테일라이트 디자인도 동일하고 형상도 동일한데 하단 부분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이 반사판, 리플렉터가 원래 가로로 있었는데 세로로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이 머플러, 원래도 듀얼 머플러였는데 원형 듀얼 머플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사각 듀얼 머플러로 바뀌었죠. 그리고 하단 범퍼의 형상도 훨씬 더 과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범퍼의 하이 그로시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요. 지금 이 라인까지도 올라오기 때문에 기존의 범퍼가 M 스포츠 패키지임에도 약간 밋밋했다면 이번엔 확실히 나 M 스포츠
패키지야 라는 걸 하단 범퍼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네요. 이번엔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이 엠블럼을 위로 눌러주시면 열리게 되고요. 트렁크 공간은 안쪽으로 좀 깊은 편이고 여기 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X3가 조금 더 넓긴 한데 X4를 보더라도 트렁크에 짐을 넉넉히 실는데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4대 2대 4 비율로 폴딩이 가능하게 되고요. 하단부를 한번 열어볼까요? 하단부를 열어보면 하단부에도 수납 공간이 꽤나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요즘 또 BMW 모델들에서 많이 빠지는 게 트렁크 킥 액세스예요.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발을 찼을 때 트렁크가 안 닫히게 되는데 X4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모델이라서 그런지 그 기능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로 차서 트렁크를 열고 닫는 게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엔 직접 BMW X4 20i에 직접 타서 여러분들께 시승기를 전달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X4 20i에 타자마자 느껴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쉬움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확실히 30i보다는 출력적으로 부족함이 느껴진다는 부분이요. 당연하겠죠. 제가 지금 30i를 타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확실히 스펙적으로 이 차량은 184마력이고 30i는 252마력입니다. 그런데 이 차도 만만치 않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 차량 가지고 가속을 했을 때 20i보다는 30i의 출력이 적용이 됐으면 훨씬 더 이 차량 찰떡으로 잘 맞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X4 20i 말고 30i 안 들어오나? 30i였으면 바로 샀을 텐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BMW 하면 딱 밟았을 때 튀어져 나가는 그런 가속감 그리고 답답하지 않은 출력 그런 부분이 매력적인 부분인데 X4 20i를 타보니까 약간의 답답함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엑셀을 이렇게 딱 밟았을 때 바로 튀어나간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이게 한 반박자 정도 늦게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타왔던 BMW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 않나. 기존에 BMW를 타셨던 3시리즈나 5시리즈 오너분들도 이제 SUV를 넘어갈 때 X3나 X4를 많이 고려하시는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X4 20i 같은 경우에는 출력적으로 확실하게 좀 아쉬움이 느껴진다라는 게 제가 이 차를 딱 타자마자 느껴진 가장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X3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가 돼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출력이 조금 더 높은데 X4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출력을 원하시면 고성능 모델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X4를 운전해보니까 약간의 운전의 재미가 떨어지는 BMW 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익스테리어는 상당히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타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스포티한 느낌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차량의 휠도 19인치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19인치가 적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 5시리즈와 비교해봤을 때 5시리즈보다 훨씬 더 편해요. 방지턱을 넘을 때도 그렇고 고속주행할 때도 그렇고 생각보다 받쳐주는 승차감이 컴포트하다라는 것도 이 차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X4 디자인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생겼잖아요.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저 차 좀 굉장히 딱딱하고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타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엑셀 반응도 막 그렇게 민첩하진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BMW 하면 운전의 재미? 좀 반응도 빠르다는데 나는 아직 운전이 좀 미숙한데 X4가 너무나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아주 자신있게 이 차를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차가 부담스러운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편하게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몇몇 시승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BMW 20i 즉 4기통 가솔린 엔진의 경우 정말로 동급에서 가장 조용한 가솔린 엔진이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건 20i든 30i든 마찬가지입니다. BMW,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아우디 이런 모델들 다 통틀어 봤을 때 4기통 엔진 중에서는 가장 정숙하다라고 탈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차에 있거든요. 오토 스탑앤고를 제가 껐어요. 따로 시동 꺼지는 게 싫어서 오토 스탑앤고 꺼놓은 상태인데 아이들링 시에도 상당히 고요하고 떨림도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차 시에 진동과 소음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 엔진 소음도 적은 편이다 라는 게 BMW X4 20i 모델의 또 특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출력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츠로 바꿨을 때는 스포츠로 바꿔도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스포츠의 빠른 반응성은 아니에요. 초반 반응은 확실하게 좀 더딥니다. 이게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한 80km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호쾌하게 주행을 하는데
80km 전까지는 확실히 좀 굼뜨다라는 느낌이 운전자에게 느껴지긴 합니다. 의외로 BMW에서 이런 느낌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뭐 X5도 타봤고 X7도 타봤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X4 20i에서 처음으로 약간 굼뜨다, 더디다라는 느낌을 느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스포츠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184마력이라는 출력에 약간의 아쉬움이 아닌가, 출력적인 아쉬움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 차를 꼭 재밌게 운전하고 뭐 출력적으로 막 과분한 출력이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뭐 충분히 일반 주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긴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재밌게 차를 조금 더 와일드하게 다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아쉽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실내 인테리어적으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인테리어는 확실하게 동급에서는 많이 밀리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인테리어에서 크게 바뀐 부분은 없어요. 인테리어에서 크게 바뀐 부분은 센터 디스플레이가 12.3인치로 크기가 커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버네스카 가죽이 기본 적용이고 스포츠 시트가 기본 적용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시트의 특징은 좌우에 있는 옆구리를 잡아주는 사이드 볼스터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지금 시승 차량의 시트 컬러는 모카 시트 컬러입니다. 네, 실내 탑승해보면 가장 먼저 스티어링 휠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M 핸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중앙 상단에는 2개의 적외선 카메라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왼편에서는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X4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적용됐습니다. BMW에서 제공하는 가장 높은 단위의 반자율 주행 능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계기판에 적외선 카메라가 2개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적외선 카메라가 운전자의 안구를 인식해서 운전자가 너무 오래 다른 곳을 응시한다던가 뭐 눈을 오래 감아서 졸음운전을 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 그걸 경고해주는 기능까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스마트한 반자율 주행이 적용되어 있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의 정확도라든지 세밀함은 5 시리즈 오너인 제가 봤을 때 아주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 시내 주행에서 반자율 주행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좀 막히기 때문에 차간 거리는 1단계로 설정을 해놓고 바로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눌러주게 되면 바로 반자율 주행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정지까지 가능하고 앞차가 출발하면 재출발까지도 가능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12.3인치로 커진 센터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가깝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기에 상당히 편한 위치에 마련되어 있고요.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내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가 따로 추가되진 않았습니다. BMW는 정말로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해서 인색한 브랜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요즘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뭐 60개 이상의 컬러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BMW는 그대로예요.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집이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송풍구 주변에도 버튼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비상등이랑 모든 안전장치 끄고 켜는 버튼들과 에어컨과 관련된 기능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여기서 세기 조절하고 온도 조절하고요. 그리고 열선과 통풍 시트가 모두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누르면 최근에 내가 사용했던 모드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통풍 시트를 사용했거든요. 통풍 시트가 켜지게 되고, 만약 열선을 켜고 싶다 하면 꺼짐을 누르고 열선 시트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열선과 통풍 시트를 모두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단부 부분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수납 공간 닫아주시고 열어주시고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컵홀더 2개, 시거잭도 정중앙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너브 디자인은 3 시리즈 계열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시동을 거는 버튼도 기어너브 왼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토 스탑 앤 고 끄고 켜는 버튼, 드라이빙 모드 조작할 수 있게 되고요. 오토 홀드와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오른쪽에서는 BMW 커맨드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V70랑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GV70가 쿠페형은 아니지만 약간 쿠페형처럼 스타일리시하게 출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X4랑 한번 고민해볼까, 좀 옵션을 넣으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비슷한데 라고 해서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테리어를 보고는 GV70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인테리어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나 제네시스에 비해서 확실히 좀 뒤떨어지는 느낌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부분은 이 차의 공인 연비가 무려 9.9입니다. 하이브리드 도 아니고 일반 순수 4기통 가솔린인데 복합 연비가 무려 9.9예요. 연비가 순수 가솔린 치고는 꽤나 높은 편입니다. 지금도 연비가 7에서 아까 시작해서 지금 8을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주행해보면 9까지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연비가 생각보다 좋다라는 부분도 이 차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X3랑 X4랑 또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금액이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X3를 살까 X4를 살까? 근데 X4는 뒷좌석이 좀 좁지 않을까? 아무래도 쿠페형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좀 좁을 것 같은데 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뒷좌석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헤드룸 공간과 레그룸 공간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직접 타봤을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좌석 시트 포지션을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맞춰봤고요. 그랬을 때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한 뼘까지는 아니고요. 요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따로 무릎이 닿는다거나 무릎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하진 않고 하단부에 발을 넣었을 때도 발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필러에는 없고 센터 콘솔에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온도 조절이 물론 가능하고 열선 시트와 C타입 USB 케이블 두 개도 마련되어 있어요. 뒷좌석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창문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X4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내렸을 때 전부 다 내려가게 됩니다. 따로 이렇게 걸리는 부분 없이 모두 다 내려간다는 게 특징이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X4 뒷좌석의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페형 SUV라서 성인이 탔을 때 좀 깝깝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텐데 제가 허리를 완전히 세우고 한번 앉아볼게요. 허리를 완전히 세우고 앉으면 조금 닿습니다. 여기 뒤에가 닿아요. 뒤에가 닿고 허리를 살짝 굽혀서 앉으면 그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앉으면 전혀 닿지 않고 좌우로 움직여도 머리나 여기 있는 숄더런 부분이 답답하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성인 남자가 탔을 때도 불편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위쪽 천장 구조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헤드룸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구조적으로 약간 변형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헤드룸이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썬루프는 쿠페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굉장히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GLC 쿠페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 디자인이라서 따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진 않고 일반 썬루프가 적용되는데 X4는 이 부분과 좀 차이를 두고 있네요. 그리고 뒷좌석 각도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뒷좌석 각도라고 해서 많이 눕혀지는 건 아니고 가장 세웠을 때 각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사실상 앉기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뒤로 조금 더 눕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도 조절이 되긴 하지만 뒤로 많이 눕혀진다기보다는 앞으로 많이 세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레버를 통해서 가운데 있는 시트만 이렇게 접어서 4대4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요. 암레스트를 한번 내려보게 되면 컵홀더는 이렇게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8인 성인 남성인 제가 타더라도 생각보다 뒷좌석이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SUV로 X4를 보시는 분들도 큰 공간적인 불편 없이 X4를 운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SUV가 이렇게 운전할 때 시트 포지션이라던 시야가 확실히 편하긴 하네요. 제 차를 타다가 SUV를 타니까 훨씬 더 멀리 보이고 마치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세단보다는 편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갑자기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시승해본 BMW X4 페이스리프트 20i 모델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기본기도 좋고요, 파워트레인도 좋고 공간 활용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지만 출력적인 부분, 운동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184마력이라는 20i의 출력이 X4를 좀 재밌게 이렇게 컨트롤하기에는 확실하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80km가 넘어가서 고속주행으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좀 괜찮아지지만 이렇게 초반 가속이라든지 80km 미만에서의 속도를 낼 때는 확실히 좀 답답함이 느껴진다, 더딘 반응이 느껴진다라는 게 X4 20i의 아쉬운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직접 한번 시승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 BMW X4 페이스리프트를 시승할 수 있게끔 차량을 제공해 주신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 전시장 신영중 대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BMW X4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